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죠. 자, 수학은 뭐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생각하셔야 실력이 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쌉소리는 그만하고 수업 시작하자.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래가 끼네. 자, 저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항식의 곱셈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어렵지 않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항식의 곱셈은 즉 다항식끼리 이제 곱하는 거잖아. 그런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부 다 풀린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오늘 하시게 될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다항식의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곱셈인데 공식, 정형화된 공식들을 좀 보자. 다항식 곱셈 안에서.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좌변의 다항식의 곱셈이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시면 우변처럼 결과가 나오는 이 공식들을 10가지를 좀 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보는 학생들은 뜨억할 수도 있죠. 아니 이런 우라질레이션 이 10개를 다 외우라고? 근데 잠깐 이제 처음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진짜로 다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결론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살짝만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한 분배 법칙에 의한 전개 문제가 학교 내신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문제로 뿅뿅뿅 분배 법칙에 의한 전개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을 그러면 전개를 하면 되지 뭐하러 다 외워야 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개가 왼쪽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게 전개라면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인수분해라고 중학교 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 뒤로 가시면 인수분해가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가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이 10개가 그대로 다시 나와요. 인수분해에서.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렵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해보셔서 아시잖아. 전개랑 인수분해랑. 당연히 인수분해가 어렵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위해서도 결국은 다 하셔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인수분해가 또 나온다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 이게 끝나면 뒤에서 이거에 대한 변형식,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참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변형하시는데도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응용을 해서 변형식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다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 해야 되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보시는데 결국 뒤에 인수분해에서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전개, 분배 법칙에 의한 전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실 때 인수분해까지도 같이 좌변, 우변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뭐 1번서부터 한 8번 정도까지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 부등식, 뭐 함수 이런 게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다항식을 이제 여기에 있는 다항식을 또 그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서 얘네들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이 다항식들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 정도 얘기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10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해볼 텐데, 자, 여기 있는 4개는 중학교 때 배우신 거 딱 봐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안 나는 학생들은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연습장에 여러 번 써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 2, 3, 4번 중학교 때 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과정에서 5번에서 10번까지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얘네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실 때 최대한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기준으로 얘네들을 쭉 설명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당연히 분배 법칙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조금 더 그 성질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요 세 가지 지금 여기 써놓은 요 분배 법칙의 성질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쭉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여기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고학년 때 경우의 수 확률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나 여기 보시면 1번, 7번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개수를 가지고 뭐 이제 이 안에서의 어떤 규칙성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여기다가 처음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분배 법칙에 의한 해당되는 녀석들이 공식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습장에 여러 번 분배 법칙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과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로 얘네들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딱 한 가지 그냥 처음 배울 때 오늘은 일단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보시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또 다른 어떤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은 2차적으로 나중에 먼저 익히시고 나중에 조금씩 또 다른 방법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먼저 잠깐 보고 하나씩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분배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보시면 여기 간단한 얘가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과 C 플러스 D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해당되는 다항식의 각 항이 한 개씩 각 항이 몇 개씩 한 개 항식이 대표로 나와서 곱해지면서 각 항을 만들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질 때 당연한 얘기인데 다항식의 한 개 항과 또 다른 다항식이 곱해지고 있는 또 다른 다항식의 한 개씩 대표들이 나와서 곱해진다. 맞짱을 뜬다. 곱해진다. 그래서 각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총항이라는 거의 개수도 최초에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최초에 복류항이 계산이 되기 전에 최초에 전개됐을 때의 총항의 개수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조금 차수가 높거나 복잡한 데서 총항의 개수를 가지고 내가 빠짐없이 다 전개를 해서 각 항을 다 끄집어내는지를 확인하시는데 검토용으로 괜찮겠죠. 총항의 개수를 알고 있는 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총항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다항식, 두 번째 다항식에서 얘가 두 개고 얘도 항이 두 개니까 그죠?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총 몇 개? 4개 항이 나온다를 이런 식으로 총항의 개수를 알 수 있겠죠. 뭐 하나 더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 곱하기 가로인데 얘는 두 개고 여기 가로는 항이 3개잖아. 그래서 몇 개가 나와야 돼? 최초의 총항의 개수는 2, 3, 6, 6개 항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결과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다는 건 나머지 6개 중에 4개가 부호가 반대면서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그래서 뭐해진 거예요? 계산이 돼서 없어진 거죠. 0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최초의 총항의 개수도 알아보면 분배할 때 우리가 검토용으로 좋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수라는 녀석도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차수도 차수에 관련된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차수라는 건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죠.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수. 그래서 차수라는 녀석도 우리가 보시면 가로와 가로 지금 다항식 2개가 곱해지는데 그러면 하나씩이 대표로 나와서 곱해지니까 얘네들이 다 문자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자 한 개, 문자 한 개 결국 문자 몇 개가 곱해지는 거야? 2개가 곱해지니 모든 각 항의 차수는 해당되는 문자에 대해서 2차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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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문자가 2개씩 곱해지니까 모든 항은 2차야 돼. 근데 이 안에서 차수가 1차거나 빵차인 게 나오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문자가 곱해지면 2차인데 뭔가 틀렸다라는 걸 또 검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좀 생각하고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부 거는 5번서부터 이제 10번까지가 있어서 5번에서 10번까지 제가 쭉 하면서 할 텐데 일단 중학교 거를 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연결돼서 같이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여기 1번이 완전 제곱식이 있는데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과 닮은 유형이 지금 7번이죠. 그래서 얘는 가로의 제곱이고 얘는 가로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앞에항의 제곱 2배의 앞에항 뒤에항 그 다음에 뒤에항의 제곱 이렇게 해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또는 마이너스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뭐 이렇게 완전제곱식의 전개식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암기를 보통 그렇게 암기를 하죠.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분배의 성질에 의해서 한번 보고 완전제곱식이나 그 다음에 이어서 고등부에 나오는 완전 세제곱식을 한번 보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가로와 가로가 이렇게 곱해져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가 가로 안에서 다항식끼리 그 다항식 안에서 몇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배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곱해지는 거니까 뭐를?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를. 그러면 생각해봐. 앞에서 하나 나와야 되고 뒤에 가로에서 하나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녀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한 녀석이? 다른 녀석이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걸 따지는 게 경우의 수잖아. 그리고 총항의 개수는 지금 몇 개 나와요? 두 개씩이니까 2 곱하기 2는 4. 총 4개의 항이 나오겠죠. 최초에.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건 뭐가 있어? 당연히 A와 A가 나오는 경우와 B와 B가 나와서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뭐야? A의 제곱에 B의 제곱. 저 순서에 좀 맞출게요. 공식에. 뒤에다 좀 써놓고. 똑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다른 경우는 뭐야? 앞에 가로에서 A 나오고 뒤에 가로에서 B 나오고 A,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앞에서 A가 나올 수 있고 앞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B가 나와서 BA 될 수도 있고 AB 될 수도 있고 AB, B. 근데 우리가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쓰니까 AB 더하기 BA, BA가 AB로 쓰시면 결국 뭐 이런 얘기잖아요. AB, BA가 AB인 거니까 이런 식이 돼서 얘가 뭐가 동류항이 돼서 2AB가 되는 거죠. 근데 최초의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완전 세제곱식도 한번 보자 이 얘기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가로가 몇 개가? 3개가 슉슉슉 곱해지겠지.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개씩이 탕탕탕 나와서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방금 얘기했듯이 똑같은, 지금 a 플러스 b라는 가로 똑같은 게 3번 곱해지니까 똑같은 애만 나오는 게 뭐가 있어? 그렇죠? A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뭐야? B 나오는 거지. 그래서 A의 몇 승? 3승. 그 다음에 B의 몇 승? 3승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엔 가로 3군데에서 같은 게 나온 게 얘라면 가로 몇 군데에서 2군데에서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걔가 뭐야? 가로 2군데에서 같이 나오는 게 AA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BB일 수도 있죠. 그러면 가로 2군데에서 먼저 AA가 나왔다면 다른 건 뭐가 나와야 돼? 마지막 가로에서 B가 나와야 되지. 그럼 걔가 뭐가 돼? A제곱 B가 되겠죠. A제곱 B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AA가 첫 번째, 두 번째 가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세 번째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얘가 몇 개가 존재하겠어? 항에 3개가 존재하지.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로 2개에서 AA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BB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BB에 A가 나올 수도 있잖아. 마지막 가로에서. 그러면 걔가 A 한 번에 B 두 번인데 걔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B가 나왔다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B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 세 번째에서도 B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경우수가 있으니 결론은 얘네들이 또 더해져서 3개가 있는 거니까 3a제곱 얘도 3개니까 3ab제곱 이렇게 해서 공유항까지 계산해서 간단히 하시면 최종 결과인 이런 결과를 얻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배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하셔야 돼? 연습장한테 탁탁탁탁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시고 암기하실 때는 해당되는 지금 최종적으로 간단히 해서 항들을 보시면 차수가 몇 차니? AB에 대해서 3차,
3차, 3차, 3차. 3차일 수밖에 없지. 왜? 가로 하나에서 하나씩 문자가 나왔는데 당연히 3차에 여기서 뭐 4차나 5차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총항의 개수도 지금 두 개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총항의 개수 몇 개야? 총항이 8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8개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죠. A 3승 하나, B 3승 하나, 그 다음에 A제곱 B, 요 3차인 A제곱 B가 3개 있고 AB제곱 3개, 토탈 8개다. 그래서 빠짐없이 나왔다. 요런 식의 아까 했던 얘기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인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에서 많이 이제 틀리시는데, 마이너스인 경우도 한번 보자 이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도 좀 한번 했으니까 좀 빨리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가 몇 개 땅땅땅땅땅 이렇게 곱해질 거고, A-B에 A-B에 A-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대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가로 3개에서 1개씩이 나와서 항이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녀석만 나오는 거는 일단 A라는 앞에 항 A가 3번 곱해지는 거.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삐삐삐가 나올 수도 있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을 읽어줄 때 부호까지도 읽으니까 뒤에 항이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마비가 뒤에 항으로서 똑같은 녀석 마비니까 마비가 몇 번? 3번 곱해지는 거지. 마이너스가 3번 마가 곱해지면 부호는 맞아. 그래서 뒤에다 좀 씁시다. 뒤에다가 저 순서를 맞추면 앞에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저기에 일단 맞추죠. 마이너스 B 3승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단지 부호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마는 뿔 뭐 이런 거 있잖아. 뿔은 뿔마는 부호가 반대면 뿔마는 마뿔도 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호에 대한 곱셈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로 3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2군데가 같아지는 게 A제곱 B랑 뭐가 있어? A 한 번에 B 2번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3개씩 이렇게 나오니까 부호를 이제 처리를 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A 2번에 앞에 거 항이 지금 A가 나왔다는 건 앞에 항 2번에 뒤에 항 1번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부호가 마가 되니까 얘는 마겠구나 이 얘기죠. 이해하시죠? A 한 번에 B 2번이라는 얘기는 A 한 번에 한 번에 마가 몇 번이었다는 얘기야? 2번이었으니까 마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부호에 대한 검산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됐고, 7번하고 8번이 이게 이제 변형식인데, 일단은 얘를 먼저 할까? 비슷한 거.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하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중학교 때 여기 보시면 3번 있죠. 3번. 우리가 2차 방정식 인수분해에서 했던 거, 얘들아. x 플러스 a 2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뭐 근해 공식을 쓰셨던, 공통인수로 묶었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형태를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보셨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는 거는, 얘도 근데 분배의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가로 안에서 x를 변수로 놨을 때 지금 a, b는 뭔 거야? 상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변수 문자 x라고 놓으시고 나머지 문자는 상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x만 나오는 경우가 뭐가니? x의 최고차 x제곱이죠. 한 개씩이 여기서도 나올 건데 x 2차가 있고 x 몇 차가 있겠니? 1차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한 군데에서만 x 나오고 다른 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상수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가 있겠어? ax, bx. 그래서 여기에 가로에 a 플러스 b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x가 안 나오는 경우. 그 얘기 뭐야? x가 안 나오면 누가? 상수항. x가 아닌 상수항끼리 곱해지는 a, b. 그래서 분배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x가 이렇게 변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그 변수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차는 당연히 2차가 최고차죠. 바로 2개밖에 없으니까 2차가 최고차로 해서 차수를 내려가면 돼요. 2차, 1차. 상수항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x의 0차입니다. 어떤 수의 영승은 1이어서. 그래서 뭐 참고로 아셔도 되고 아직 뭐 모르셔도 되고 상수항끼리 곱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야? x를 변수로 봤을 때 내림차순으로 최고차에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항이 상수항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5번도 한번 보자 이 얘기지. 하나를 더 추가시킨 거야. 인수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래서 가로 하나를 더 추가하자. x 플러스 c.
밑에다 쓰죠. 밑에다가. 그러면 얘도 구조를 얘는 x에 대한 가로 2개여서 최고차가 2차였다면 얘는 가로 3개니까 당연히 3차가 있겠죠. 내림차순으로 2차항이 있을 거고 분배를 하시면 1차항이 있을 거고 상수항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상수항은 바로 해버리죠. a, b, c, x가 안 나오는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곱하시면 a, b, c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하시고 x 3승의 개수는 1이니까 됐고요. x 2차 같은 경우에는 가로 2군데에서 x 그럼 나머지 가로 한 군데에서 상수항이 나오는데 그러한 경우가 이렇게 따지면 결국 a, b, c가 개수로 잡힐 테니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같은 경우에는 x 1차는 가로 한 군데에서만 x가 나오고 나머지에서는 상수가 나오는 경우니까 나머지에서는 상수가 또 상수 bc가 있을 것이고 요렇게 bc가 있고 ab가 있고 ac가 있겠죠? 그죠? 걔도 경우의 수는 가로 경우의 수를 따지시면 그러면 AB, BC, CA가 되겠지. 오케이 말이? 자 요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다 얘기예요.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다. 내림차순으로 쭉 하시면 어려운 거 없죠? 간단한 문제 하나 볼까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를 넣고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뭐 마이너스 3을 넣었다 뭐 이런 거 한번 보죠. 그냥 바로 문제 만드는 거죠. 이걸 전개하라. 그래서 이걸 일일이 2개를 풀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당연히 x 3차가 있고 x 2차가 있을 것이고 x 1차가 있고 상수항이 있을 것이다. 상수항은 바로 뽑아버리는 거죠.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써버리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여기에 개수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이렇게 있겠죠. 그럼 2차항에서는 가로 하나에서 상수항들만 나오는 경우니까 여기다 그대로 2 빼기 1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는 뭐야? 가로 하나가 x라고 하면 나머지에서는 상수니까 그러한 경우가 뿅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계산 때려주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산수해 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5번이 이제 또 이렇게 있고요. 아까 7번 했고 6번 들어가죠.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항이 이제 몇 개짜리? 가로 안에 3개짜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도 아까 했던 거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분배 성질을 이용하셔서 가로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2번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근데 항은 몇 개야? 3개야. 그럼 하나가 더 추가된 건데 추가해서 뭐 해주는데 경우의 수를 따져주시면 되겠죠. 총항이 지금 몇 개가 나올 것이냐? 3개니까 총항은 9개가 나오겠네요, 쌤.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것끼리 곱해지는 걸 생각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있겠지. 그래서 바로 쓰는 거야. 그리고 모든 항의 차수는 가로 2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2차일 수밖에 없죠. A, B, C에 대한 문자에 대해서. 그 다음은 또 뭐가 있겠어요? 가로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곱해지는 거지. 같은 거 있으면 다른 거잖아. 근데 가로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 B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다른 거죠. 근데 이 A, B라는 녀석이 또 모두 있어. 요렇게도 A, B가 나오죠. BA가 A, B인 거니까. 그래서 결국 EAB. 그러면 나머지도 B, C면 여기에 C, B가 또 2개. E, B, C. 나머지 E, C, A. 뭐 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니 총항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한놈, 두식이, 석상,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다리, 구두장 9개가 정확히 나오겠다 이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총항의 개수로 내가 뽑은 게 정확히 맞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항이 3개인 경우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호가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마는 뿌리고 뿔마는 마고 이런 거에서 곱해지는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부호도 가볍게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 연습장에 부호를 여러분들이 막 바꿔가면서도 많이 연습을 해 보신다면 완벽하게 여기 있는 것들이 익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5번에 거 아까 7번, 6번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8, 9, 10이라는 3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8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8번은 있잖아. 7번이 뭐 한 거예요? 변형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7번이 변형된 거야. 자, 꼬라지를 봐봐. 꼬라지를 비슷하잖아. A3승, B3승. 여기 A3승, B3승 있죠? A3승, B3승. 그럼 얘가 뭐야? 쭉 이항하면은 뭔가가 인수분해된 이런 형태인데 자, 자세히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변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죠. 7번에 아까 했던 게 뭐였냐면 A 플러스 B 3승 이렇게 써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A 3승 B 3승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3승 B 3승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머지의 요 두 개의 항을 이항한다면 바로 이항을 해볼게. 이항하면 뭐야? 이런 모양이겠지. 마이너스 3A 제곱 B에 마이너스 3AB 제곱 이런 모양이 는 우변에 A 3승에 B 3승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얘가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다항식인데 가로 곱하기 가로로 인수분해된 거죠. 결국은 얘를 뭐 하면 인수분해하면 그 모델이 이 모델이다라는 변형식이에요. 그러니까 7번을 변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연습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다 출제자가 문제 낼 때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게 중학교 때 우리 뭐라고 배웠죠?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의 방법은 각 항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즉 공통인 약수가 있으면 묶어준다가 인수분해 가장 기본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3AB, 3AB 걔로 묶어주면 어떤 모양이 되니? A 플러스 B에 3승에 마이너스 3AB 이렇게 묶어주시면 A 플러스 뭐가 돼요? B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우변은 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얘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또 뭐야? 공통인수지. 공통인수로 또 묶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플러스 B에 묶었고 그 다음은 뭐예요? 안에 그러면 A 플러스 B에 제곱 마이너스 3AB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얘를 전개하시면 얘가 뭐예요? A제곱 플러스 2AB에 B제곱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AB 그래서 가로 곱하기 가로가 완성이 됐고 얘가 동료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AB니까 여기다 쓰죠. 그래서 A 플러스 B에 A제곱 B제곱 있고 얘가 동료항 계산하면 뭐라고? 2AB 마이너스 3AB는 마이너스 AB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번이 변형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배를 해보시면 당연히 지금 항이 2개, 3개니까 6개 항이 나오는데 동료항 계산에 의해서 4개는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A3승과 B3승이라는 녀석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봤고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겠죠. A3승 마이너스 B3승에서 얘만 넘겨서 공통인수 묶기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얘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가 8번 같은 경우에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가 되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가로 곱하기 가로라는 이런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서 하시게 되니까 인수분해는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번에 다 익혀놓으시면 뒤에 인수분해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해버리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어차피 써야 되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뭐 참고로 얘가 나중에 방정식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냥 참고로 잠깐 보여드릴까 말까. 지금 이 내용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뒤에 여러분들 이제 수범주가 실수해서 이제 허수라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허수. 그래서 싸잡아서 복소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허수까지 방정식에서 수범주를 복소수까지 해가지고 3차 방정식에 오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가 8번이에요. 8번 뒤에 나중에 방정식에서
그래서 요 A자리에 X가 들어가고 B자리에 1이 들어간 형태가 이제 하나의 정형화된 문제인데 할까 말까. 그냥 참고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A의 3승 플러스 B 3승 이러한 공식들이 나중에 어차피 방정식이나 이런 데서 사용이 된다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해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요하다라고 한 방정식이 뭐 그냥 참고로 한번 빠른 속도로 잠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AB 이런 식들이 사용이 된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서 A자리에 X를 넣고 B자리에 뭐를 1을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X3승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X3승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뭐해라? 풀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인수분해가 기본이었잖아.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이 공식에 의해서 가로 곱하기 가로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X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뭐에 의해서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분해 공식을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d다를 이용해서 얘가 2분의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얘네들이 활용이 된다라는 걸 잠깐 참고로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8번도 이제 정리가 됐고 5번, 6번, 7번, 8번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하고 10번이 나왔는데 9번, 10번 이제 9번하고 10번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제 내신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에서는 9번이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식도 보시면 굉장히 길죠, 그죠? 뭔가 복잡해 보이지? 제일 좀 하기 싫은 형태죠, 여러분들 눈에 딱 봤을 때.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시험 문제 출제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 올라간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하고 연결을 해서 요게 또 직육면체라든가 어떤 입체 도형하고 가세로,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뭐 이런 응용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식 안에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요 2차인 형태 요 가로 요 가로가 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되고 응용이 돼가지고 어쨌든 출제가 많이 되고 9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9번은 마지막에 좀 하고요. 9번이 또 쓸 것도 많고 시간도 걸리니까 10번서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10번 같은 경우에도 얘도 하나의 그냥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형. 그래서 얘를 나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여기 있는 지금 우변을 보시면 우변을 있잖아.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온다는 건데 결국 인수분해에 의한 변형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얘를 변형하면 얘가 되더라 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얘가 변형이 되면서 변형할 때 쓰는 테크닉이 여기 2번에 보시면 합차공식 있지. 그쵸? 합차공식에 의해서 이러한 인수분해식으로의 변형이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차공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합차공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쓰시게 되는 공식이니까 합차공식은 아주 기본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걸. 그러면 밑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라는 합차공식. 걔를 좀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그래서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승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를 뭐해서 변형을 해서 가로 곱하기 가로인 저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면 A 4승이 나오려면 A 제곱을 해야지 4승이 나오겠지. B 4승도 여기에 뭐를 해줘? 제곱을 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면 2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요 녀석 자체가 지금 얘만 바라봤을 때 전개해주면 A 4승의 플러스 2배 A제곱 B제곱 B의 4승 이런 모양이잖아. 근데 이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에서 개수가 하나 줄여야 되죠. 2에서 1이 되려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해주면 똑같은 식이 등호가 성립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해당되는 이 식 자체가 변형에 의해서 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좀 쓸게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합차 공식이 된 거고 밑을 한 번은 뭐 해주고 밑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라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여기에 밑이 얘가 밑이고요. 얘가 A 곱하기 B가 또 밑이잖아.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되겠지, 밑을. 그래서 한 번은 밑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요 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얘를 변형을 해가지고 변형을 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이 얘기는 얘를 다시 분배를 하면 이 모양이 되겠더라 라는 얘기니까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보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공식을 보시면 9번 공식이 제일 복잡하죠? 네, 제일 복잡하고 왠지 느낌이 처음 보시면 제일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데 9번이 있잖아.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난이도도 좀 높은 형태로 도형하고 연결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중요합니다. 9번.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 또 여러분들 식이 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아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10번에서 우변에서 얘를 변형해가지고 지금 뭐 했어요? 인수분해를 해준 거죠. 얘랑 마찬가지로 얘도 우변을 변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 곱하기 가로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고 해서 약간 통으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암기를 해주시고 하나 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더라 라는 걸로 식을 기억하시고 중간에 짧은 항이 3개짜리 가로와 항이 6개짜리 긴 가로로 인수분해 되는데 이 긴 녀석이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공식 예를 들면 11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1번 공식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랑 여기 지금 긴 가로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의 변형까지도 시험 문제가 연결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되는 구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쓸게요. A의 3승에 플러스 B의 3승 플러스 C의 3승. A, B, C 몇 개예요? 3개죠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3A, B, C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가로, 짧은 가로 곱하기 긴 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짧은 가로, 긴 가로로 기억하시고 짧은 가로의 각함은 1차인 구조를 갖고요. 긴 가로는 2차인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시면 좀 기억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얘가 나오기 위해선 얘는 좀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되고요. 1차인 형태 맞죠? 얘네들이 분배의 성질에 의해서 전개를 하시면 얘가 나오기 위해선 1차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겠니? 상식적으로 A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B는 B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C는 C의 제곱이 있어서 팅팅팅 얘네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얘는 특별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배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전개해주면은 이 형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의 1C가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A, B, C잖아. 그러면 A가 전개됐을 때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A, B 만약에 예를 들어서 C였다라고 하면 A, B가 필요하고 B면은 뭐가? A, C가 필요하고 A면은 B, C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가 꼬리에 꼬를 물면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윤환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환순 A, B, C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교재에 보면 X, Y, Z도 많이 나오는데 문자가 X, Y, Z 그래서 X, Y, Y, Z, ZX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윤환순으로 우리가 표기하는 거를 좀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곱셈에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에서는 이 윤환순이라는 약속을 좀 지켜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교재에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가로 곱하기 가로라는 이런 형태로 얘가 변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쭉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야. 1차의 2차의 형태고 이런 구조를 가지려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로 곱하기 짧은 가로 긴 가로 이렇게 되는데 1차인 2차인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 구조를 가져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실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3ABC를 뭐 할 수도 있어, 이항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 공식 뒤에 인수분해까지 다 하시면 얘가 이항된 형태, 얘가 이쪽으로 이항돼서 이런 모양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A 3승, B 3승, C 3승 세 문자에 3승이 해놓은 녀석은 가로 곱하기 가로 더하기 3ABC라는 이런 거를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처음 보시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메인은 얘를 좀 기억하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형 문제라든가 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응용된 문제들을 보시면 요 부분이 있잖아. 얘만 또 공식집에도 요게 따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10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죠. 얘가 하나 더 추가돼서 공식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녀석이 완전 제곱식 3개로 3개짜리로 이렇게 변형된다는 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얘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 3개로, 이 완전 제곱식 3개 a-b ab 느낌이 옵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bc 그 다음 뭐겠어? ca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실 때는 이게 뭐예요 할 수 있겠지만 얘를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니까 얘가 되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유도할 때도 뭐 이런 식의 유도도 되고, 유도할 때 여기다 2배를 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곱하기 2를 해주면 어차피 약분돼서 1이잖아.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여기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를 다 분배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의 변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도 얘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a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으로 좀 쓸게요.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가 있겠죠. 2배 앞에 거 뒤에 거. 걔를 좀 순서를 이렇게 좀 쓸게요. 얘는 뭐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면 이렇게 될 거고, 2배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얘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있고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쭉 전개하면 뭐가 이 가로 아니, 그죠? 2분의 1은 이렇게 앞에 있는 거고, 그죠? 당연히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겠지. 근데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2분의 1을 해줬으니까 지금 2분의 1 해줬는데 a제곱이 지금 몇 개가 있니? a제곱이 2개가 있지. 그쵸? a제곱이 2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2a제곱. b제곱도 몇 개 있습니까? b제곱도 2개 있죠. 2개가 이렇게 있고, c제곱도 2개가 있죠. 2c제곱.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 여기 앞에 개수가 전부 2가 있으니까 2로 약분을 해주면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식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안에 2배를 넣어서 이 안에서 이런 모양을 갖는데 다시 걔가 뭐가 완전 제곱식이 되다라는 이런 구조로 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지저분한데 결론은 요 파란색으로 써놓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됐습니다. 얘를 따로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이 안에서도 연결해서 출제가 되는데, 얘가 A, B, B, C, CA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걔가 2분의 1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쭉쭉쭉 쓰듯이 여러분도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똑같은 식으로 변형이고 요걸 출제자들이 문제로 낸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쭉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가 관련된 개념원리의 문제 좀 보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